이제 뭐 머신러닝에서 이 GP 리그레션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이 히든 레이어들이 이제 많아지고, 아니 그러니까 뭐 레이어가 많아지거나 노드가 많아지면 당연히 파라미터들이 이제 늘어나면은, 그러면은 어떤 한정된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오버피팅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를 베이지안 트레이닝을, 뭐 디테일한 거는 지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베이지안 트레이닝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오버피팅을 상당히 방지를 할 수도 있고, 히든 노드가 개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이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는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으로 컨버지 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90년 중반에 증명이 됐고요. 그 증명은 이제 이 래드포드 닐이라는 친구의 PhD thesis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트레이닝이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굉장히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좋다는 건 알았지만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많이 쓰지는 못했고요. 지금도 물론 많이 진보가 됐지만 뭐 베이지안 딥러닝이라고들 이제 뭐 많이들 부르는데, 제가 생각하는 생각만큼 지금 프로그레스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저도 오랜 기간 베이지안을 연구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게 이제 딥러닝에서도 훨씬 더 빛을 보면은 좋기는 하겠지만, 베이지안에서의 어떤 프로그레스에 비하면은 사실 아직 딥러닝에서는 베이지안 딥러닝이 그렇게까지 어떤 브레이크스루들이 안 나오는. 뭐 하여튼 이제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GP 리그레션과 뭐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는 상당히 어떤 이퀴벌런스가 이제 있는 거고요. 딥러닝에서는 맨 마지막 시간에 다시 그 GP 리그레션이라든지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에 이제 상당히 그것도 그 머신러닝하고 이제 오버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리니어 모델과 이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부분은 머신러닝하고 좀 오버랩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혀 오소고널한 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새롭게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제 기존의 그 어떤 뭐 이런 데이터 드리븐 방법들은 패러다임이 뭐였냐 그러면은, 일단 피처는 피처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적절한 피처를 찾는 방법들을 뭐 다양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미지를 갖다가 인식하고 싶다, 뭐 시프트라든지 허그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피처 엔지니어링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피처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클래시파이어에다가 이 피처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자동으로 잘 구별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초창기의 이 머신러닝의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하면은, 딥러닝이 가지고 온 거는 뭐냐 그러면은 피처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이제 피처를 러닝하는, 데이터로부터.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피처라는 패러다임에서 러닝 피처라는 패러다임으로 이제 쉬프트가 이루어진 거죠. 이것 때문에 딥러닝이 지금 그렇게 많이 성공적으로 쓰이는 이유입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가 끝이냐? 아니죠.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는 요 다음 패러다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뭐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한테도 뭐 저희가 뭐 세미나나 아니면은 강의 일부분에서 하게 되면은 하여튼 충분히 제가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은 딥러닝의 패러다임 시프트는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성공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AI는 그러니까 무어스 로우라고 하면은 뭐죠? 보통은 한 1년 반에서 한 2년마다 이제 이 어떤 이 프로세서의 스피드가 이제 2배가 되는. 커스트는 같고요. 뭐 커스트도 2배가 되는데 스피드도 2배가 되면은 뭐 그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같은 커스트에서 이제 스피드가 이제 이 2배가 거의 1년 반에서 2년 만마다. 근데 이제 이 AI의 이제 그 어떤 디벨롭먼트 인프라스트럭처는 3, 4개월마다 이제 2배가 되는 스피드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AI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그러니까 이게 걸리는 시간이 3, 4개월마다 2배씩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10년 전과 지금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코스트. 만약에 내가 뭐 클라우드를 이용하면은 그 비용.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갖고 예전에 뭐 2017년도 10월 달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트레이닝 시키는데 대략 3시간이 걸렸던 것이 한 2년 뒤는 한 88초 정도가 걸립니다. 이제 이런 거를 토대로 한 3, 4개월마다 지금 2배씩 빨라지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모델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베너핏이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프랙티컬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근데 너무 그러다 보면은 좀 이론적인 발전은 더 더디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많은 사람들이 다 쫓아가니까 뭐 예전에는 조금 더 느긋하게 뭔가 더 이론적인 것도 연구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거의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그거 해봐야 표시도 안 나고. 그렇지만은 이제 언젠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다시 또 빛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소스를 엄청 투자할 수 있으면은 리소스 기반의 개발, 연구를 하면 좋은 거고요. 뭐 리소스가 없으면 그냥 오로지 종이하고 연필밖에 없다. 뭐 이론적인 연구를 하는 수밖에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딥러닝은 생각보다 리미테이션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딥러닝을 아직 안 배웠는데, 근데 이제 얀 리쿤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딥러닝의 리미테이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너무나 딥러닝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봤을 때 이게 뭐 딥러닝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딥러닝을 더 좋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거지 딥러닝을 공격하기 위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딥러닝이 이제 어떤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샘플 이피션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로 한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막 엄청나게 많은 문제다. 그러면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뭐 사실 그거는 뭐 어떤 프랙티컬하게는 뭐 라지 스케일을 핸들링하는 것들은 뭐 엔지니어링 쪽으로 전혀 지금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데이터가 별로 없는 이제 경우죠. 그건 이제 지금 딥러닝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속수무책이죠. 왜냐하면 출발은 자 내가 이제 딥 모델을 쓰는데 그럼 데이터도 나한테 엄청 많이 있다. 근데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별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제 그 딥 메타 러닝이라는 게 이런 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샘플 이피션트한 러닝을 한답니다. 몇 개 트레이닝 example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 인텐시브 되는 거는 뭐 그렇게 걱정이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워낙 지금 뭐 하드웨어들도 좋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뭐 uncertainty들을 핸들링 하는데 굉장히 취약하다. 이 얘기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딥러닝은 별로 자기 디시전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게 필요하다. 디시전에 대한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이제 베이지안 딥러닝이 되겠고요.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상당히 뭐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지적을 하는 얘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인터프리터블 머신 러닝이라는 또 분야들이 뭐 최근에 이제 연구는 되고 있지만 아직 제가 뭐 거기서 이렇게 막 제 마음을 건드릴 정도의 결과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은 뭐 잠깐 저희가 머신러닝 시간에 또 이제 일부 배우신 분들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의 좋은 방법이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이고요. 뭐 이 방법은 딥러닝 교육에서도 이제 맨 끝에 다시 더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이거는 뭐 꼭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해서 앞으로의 시장은 더 엄청 커질 거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dversarial attack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마음만 먹고 AI를 속이려고 하면은 AI가 잘 속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I 자체에 대한 어떤 이 기존의 시큐리티랑은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뭐 AI 시스템을 갖다가 해킹을 해서 뭔가 이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갖다가 왜곡시켜 갖고 AI를 속이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냐 그러면은 뭐 이게 뭐 각종 이미지들을 딥 모델이 굉장히 잘 인식을 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그런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판다, 그 동물 판다 이미지에다가 이게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는 노이즈를 이제 그 이미지에다가 입혔어요.
근데 그 스트럭처드 노이즈를 입히더라도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냥 딱 뭐 누가 보더라도 판다 이미지인데 그거를 딥 뉴럴 네트워크 인풋으로 넣었더니 얘가 다른 걸로 디시전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어떤 컨타미네이션이 없는데 뉴럴 네트워크는 다른 방식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디시전을 내리는 거죠. 뭐죠? 무인 자동차들이 더 지금 이제 잘 돼야 되는데 무인 자동차들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로드 사인들을 갖다가 막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누군가 이제 로드 사인들을 약간씩 훼손을 시켜 놓으면은 사람은 뭐 사인에 약간 뭐 누가 이렇게 테이프로 좀 막 가려 놓더라도 그 로드 사인을 잘못 인식하지는 않는데 무인 자동차들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돼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죠.